안녕하세요. 사과나무 목동관에서 고3 수능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선민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 2월 겨울 동안 열심히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수능 기초 개념 수업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를 좀 검증받는 첫 모의고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3월 수능 국어 모의고사 총평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올해 25년도 3월 국어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3월 등급컷을 좀 먼저 안내를 해드렸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선택 과목 분류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가 1등급이 현재 물론 이제 다양한 그 등급컷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지만 78점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82점 이렇게 지금 등급컷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최종 11월 그 수능을 바라보는 등급컷 기준으로는 아주 낮은 원점수를 아이들이 가지고 온 상황이긴 합니다. 6모와 9모 그리고 11월 수능에서는 평균적으로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91점 이상이 아이들이 원점수를 받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시작하는 3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원점수가 90점대 이상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이제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릴 수 있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가 92점 등급컷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에 준하면 현재 언어와 매체에서 78점 원점수의 등급컷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 2월 달 동안 얼마나 이제 기출문제 작업들을 열심히 해왔느냐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필수적인 개념들을 얼마만큼 열심히 다져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번 문학이랑 독서 부분에서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제재들이 지금 사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시면 독서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여전히 이제 독서 이론, 독서 방법론에 대한 지문이 1에서 3번 문제로 제시가 되어져 있었고 지금 도표에 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 음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인문 영역으로 철학이 반드시 출제가 늘 되어져 왔었던 것처럼 주제 통합 영역으로 지금 가하고 나지문 두 개를 갖고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 파트에 두 가지 관점의 지문을 아이들이 시간 안에 분석해 주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있었던 지문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 지문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법 지문에 한정되어져서 이제 제시가 되었지만 사실 사회에서 자본시장법이라고 써져 있긴 하나 여우 지문에서는 증권, 공시, 의무, 상장법인과 같은 경제 용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었더라면 사회 지문에 대한 어려움도 만만치 않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과학 또는 기술 중에 출제가 되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과학 파트가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기출 분석이 잘 되었던 친구들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독서에서 포인트를 딱 지자면 철학 파트에서 단순히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제시되어져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파악하는 형식의 지문으로 묶이지 않고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는 철학과 음악이 같이 결부되어져 있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어서 많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지문 뭐지? 내가 음악과 관련된 지문들은 분석이 잘 안 되었었을 텐데 라는 어려움으로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학 파트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에서는 이동화 현대소설의 저당 잡힌 사내가 출제가 되었는데 실제 이동화라는 작가 경우는 기출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전에 EBS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들이 좀 되었던 이제 학생들이었다면 이동화 작가가 또 나왔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동화 작가의 다른 작품인 저당 잡힌 사내를 분석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좀 술술술 풀릴 수 있었던 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동화 작가 같은 경우는 2023년 EBS 연계교재에 또 다른 작품으로 수록이 되어져 있었고 23년도에도 수록이 되어져 있었던 걸로 봐선 사실 기출이나 연계교재에 대한 학습이 잘 되었던 친구들한테는 익숙한 작가다.
두 번째, 고전시가 더하기 고전수필. 제가 갈래복합 파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두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원래 갈래복합 파트에서 고전수필은 현대시 두 편과 그리고 고전수필 하나가 같이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권섭의 영상별곡 그리고 고전수필의 김매순 풍서기 해서 두 개의 갈래복합으로 아이들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지점은 권섭의 영산별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 2월까지 공부를 한 걸 기반으로 3월달 모의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학습 내용에서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이제 기행가사에 대한 학습이 좀 되었던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작년도 6월 평가 모의고사에서 그 총석전과 같은 기행가사에 대한 기출 분석들이 좀 어느 정도 잘 다져진 친구들이었다면 보기 외적 준거 방식에서 제공되어져 있는 정보와 함께 기행가사의 양식을 사대부의 기행가사의 양식을 제대로 분석해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3월 모의고사의 특성상 아직 연계교재의 흐름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출과 그리고 과거의 EBS 연계교재에 자주 출제되었던 작가,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문학에서는 필수 개념어들이 잘 정립이 되어져 있었느냐,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행가사에 대한 학습이 잘 된 친구들이라면 이 작품이 처음 등장은 했지만 그래도 읽기는 수월했을 거다. 또 하나가 고전수필 같은 경우는 항상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수능이든 항상 우리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고전수필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느냐, 여기서는 읽는 방법이 아무래도 저희가 수능형으로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입시형으로 어떤 식으로 분석하느냐, 이거에 대한 체화 학습과 트레이닝이 많이 되어져 있는 친구들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테나, 그러나 그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친구들은 좀 어려웠을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자, 세 번째로 넘어오면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소대성전, 아마 저희 아이들은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출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왔고 23년도 EBS 연계교재 고전 산문 적용학습편에도 수록이 되어져 있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영웅소설의 이야기인 소대성전에 대한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난하게 넘어갔을 거고요. 네 번째 포인트가 현대시입니다.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는 갈래복합 파트와 현대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시 파트에서 작가 김기림과 작가 김명인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의 시인은 그동안 다발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연계교재 포함해서 기출에서도 자주 볼 수는 있었으나 이분들의 낯선 작품이 출제가 됐을 때 아스팔트와 같은 현대시와 김명인의 봄길 같은 경우는 정말 낯선 작품 그대로가 시험장에서 덩 하고 제시가 돼서 아이들이 시에 대한 분석들을 보기 외적 준거 방식과 함께 결부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현대시 파트의 외적 준거 방식을 주어진 이 정보양도 서리적 표현인 의문문의 방식으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키 하나를 던지고 총체적으로 물어보게끔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시를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독서와 문학에서 출제된 제재의 양상들을 보면 결론은 얼마만큼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최근 EBS 연계교재에 자주 등장했었던 작가들에 대한 공부가 되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독서에서는 주제별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네 번째, 문학에서 필요한 수능 필수 개념어들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되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또 한 번 강조되던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3월 모의고사에서 전체 1번부터 45번까지 중에서 문학이랑 독서 안에서 가장 오답이 많았던 문항들을 베스트로 이렇게 뽑아본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그 후에 이제 그런 이제 주의해야 될 문항들을 중점으로 어떤 지점이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문학 파트에선 고전수필 단독의 문제들이 풀어나가는 게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갈래복합 파트에서 고전시를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거다.
그리고 문학 파트에서 현대시 김기린과 김명인이라는 작가는 익숙한데 그들의 또 다른 낯선 작품을 현장에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눈여겨봤었어야 될 문항은 독서에서 8번, 12번까지 제가 끊어내면 8번하고 12번 파트는 8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 통합 파트에서 가하고 나지문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 지문의 8번 문제는 3점 문항으로 관점에 대해서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선택지 안에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 파트에서 3점 문제로 등장을 했었던 문항인데 3점이라고 하는 건 일단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제시된 정보들을 활용해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선지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잘 못 풀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난이도 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26, 29, 33, 34에서는 문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형태의 문제들이 좀 다발적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독서와 문학의 문항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온 부분인데 33번 문제 같은 경우가 현대시 파트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시 부분에서 특정 A에서 C까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지만 A에서 C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특정 시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런 특정 시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즉 보기를 정보로 기준을 삼아서 특정 시어의 의미들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선택지가 전부 다 맞아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게끔, 헷갈리게끔 만들어져서 분석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원리를 깨닫고 가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 있는 문제 패턴이다. 실제로 33번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베스트 1위로 뽑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을 보여드리면 29번 문제입니다. 고전소설 파트에서 이건 고전소설 소대성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29번의 A, 특정 부분의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이죠. 소설에서 늘 자주 등장하는 게 인물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그 인물의 말하기를 통해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무엇인지를 저희 아이들이 현장에서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때 1, 2, 3, 4, 5번의 선택지 중에 틀린 것을 고를 때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선택지에서 혼선을 준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아이들에게 모두 다 그럴듯한 선택지를 줘버려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꼼꼼하게 분석해 줄 필요성이 있는 문제였고 실제 오답률이 또 그 현대시 다음으로 가장 높았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할 대표 문항 두 가지 세트를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3월의 모의고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남은 4월부터 수능 직전까지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건 여전한 3월의 흐름과 출제 트렌드라고 적어놨는데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EBS 연계교재, 올해 EBS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누르기 직전에 학습적 점검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굉장히 많이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능의 패턴에 맞춰져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열심히 해줘야 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쓴 이야기가 추상적인 것 같겠지만 사실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읽느냐가 가장 관건이고 그 어떻게 잘 읽느냐는 출제되는 주제별로 읽는 방법론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체화 훈련이 강하게 들어가 줘야 아이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 그리고 독서에서는 여전히 주제통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지금까지 매뉴얼대로는 철학 파트가 주제통합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철학 부분의 주제통합의 난이도가 가장 최상이다. 그리고 문항수도 가장 많다. 그래서 추론형을 물어보는 문제 기본 2점짜리부터 3점짜리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문제를 끌어내줘야 되는 패턴 이 두 가지가 둘 다 어려울 수 있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좀 강도 높게 앞으로 좀 챙겨야 될 지점이다. 문학은
제가 여기다 써드린 것처럼 선택지, 작품 모두 까다롭다. 예, 문학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지도 아이들에게 그럴싸하게 다 맞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어떤 하나의 단어 그리고 하나의 구절 자체에서 일부분의 오류를 줘서 답에 틀림을 주는데, 저희 아이들이 긴장된 상황에서 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선지의 OX를 하다 보면 그 미세한 차이를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답할 때는 맞다 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왜 그 조사 하나와 하나의 어떤 의미의 소절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굉장히 혼선을 주되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작품에서도 난이도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품에서 난이도를 올려주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기출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지만 기출에 등장한 작가의 낯선 작품들이 50%는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작품도 산문과 운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줘야 되는지, 어떻게 분석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학습을 지금 남는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사실 저희 고3 친구들이 첫 시험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굉장히 이제 슬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왜 시간이 이렇게 모자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한 지문에서 두 지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시간이 모자라서 날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위치는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3월 모의고사에서의 방법론은 연계 시간 적용 분석이라는 키워드로 던져드립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연계는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EBS 올해 연계 교재 학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연계에서는 단순히 EBS 연계 교재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동안 기출에서 어떤 작가와 그리고 어떤 작품과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런 흐름들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이제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던졌는데, 시간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80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1교시 국어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타임 안으로 들어와서 OMR 마킹까지 끝내주는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정답률을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험이라고 하는 80분의 시간 동안 정답을 내자, 이런 시간 훈련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고3 친구들이 이제 4월부터 수능이 11월 13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정말 모든 교과에서 특히 국어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대비 효율적을 가지면서 공부를 좀 해나갈 수 있는 학습 플랜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역을 잘 못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독서 파트에서 사회만 나오면 글을 잘 읽지 못한다, 또는 나는 고전시가에 대한 해석력이 좀 부족하다, 또는 나는 특정 문제 유형에선 늘 틀리고 있다, 이런 이제 각자 아이들마다의 문제점을 찾아서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시간 대비 효율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을 짜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는 시간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두 개입니다. 시험 시간 안에 타임 안으로 들어오자. 두 번째, 지금 주어진 시간을 시간 대비 효율성으로 전략적으로 공부하자. 세 번째, 적용 분석인데 연계된 내용들과 또 비연계된 내용들이 50대 50으로 출제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낯선 지문이 현장에서 출제가 되므로 낯선 지문들을 우린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의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는 문제 해결 능력을 과정마다 함양해 나가는 시간을 11월 13일 이전까지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하면 연계, 그리고 시간, 그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을 키워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제 고3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 3월 모의고사가 저희 수능 점수를 대신하는 거라며요. 막 이런 이제 속설들을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속설은 믿을 필요는 없고요. 3월 모의고사는 평가원과 수능의 난이도보다는 훨씬 더 쉽고 출제 범위가 아직은 협소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3월 모의고사에서 1희 1비 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현재 위치를 조금 점검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부족한 지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수능 날까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체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시험의 목소리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이틀이 고3에게 3월 모의고사가 주는 메시지라고 해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너무 점수가 달라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발돋움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3월 모의고사와 관련된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